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오늘 5월 종로 모의평가 영어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다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주로 이제 3점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좀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을 중심으로 한 8문제 정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나 문제만 풀고 그냥 리뷰를 안 한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리뷰를 하는 게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한번 연구해 보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틀렸다면 뭐 해석이 틀렸거나 이해가 안 됐거나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해설지에 충분히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지를 한번 참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틀렸다고 그냥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틀렸는가를 혼자 좀 생각을 해보고 시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충분히 생각해 봤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골라본 건 21번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그 3점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가끔가다 2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 부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되게 기네요. 네. 제 마지막 문장에 제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스펙트가 어떤 존경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그냥 한번 직역해 볼게. 미래라는 것은 not unborn. 이게 뭐죠? 보통 이제 그 태어났다 그러면 is born이라 그러잖아. 이거 뭐야? 미래라는 것이 안 태어난 게 아니다. 말장난이죠.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는 미래도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친 부분, 특히 21번 유형이 우리가 좀 까다로운 게, 우리가 다 아는 단어라 할지라도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좀 세게 말하면 말장난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혹시나 이제 그 단어 표현이 좀 어색하거나 직접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빈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언제나 그냥 주제랑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컨벤션은 어떤 관습이죠.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우리가 tend to think that, 뭐 대절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래라는 것이 yet to be born, yet to be, 요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yet란 단어가 너희 아니? yet가 뭔 뜻이니? 아직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아직 뭐뭐 할 이런 느낌이잖아요. 투부정사라는 게 뭐뭐 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직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직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직 뭐 안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속뜻은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단지 beginning to be conceived래. conceive라고, conceive가 이제 뭐 품는 거거든요. 뭐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그게 이제 conceive인데, conceive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엄마가 엄마란 말이 맞나요? 네, 어떤 여성이 어떤 아이를 이제 배 안에 품었다 이런 느낌 있죠? 그때도 컨셉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임신된 거죠. 그러니까 임신되기 시작한 쯤이다. 그러니까 막 태어나기 아직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climate future, 어떤 기후의 어떤 미래라는 것은 이미 beginning to take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take shape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언제 그런 거냐면, 자, 인간이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요? 수세기 전에 뭘 시작했냐면, 인젝트는 뭘 이렇게 주사하는 거죠. 뭘 주사합니까? 더 많은 카본은 탄소지. 더 많은 탄소를 어떤 대기 중으로 이렇게 주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기후의 미래라는 것은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됐죠? 근데 뭐보다 더 많이 주사를 했냐면, 평상시에 보통의 어떤 기후 역학이라는 게 can handle, 다룰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보통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계속 뭐 탄소라는 게 적당량이 방출이 되면 사실은 어떤 기후가 이렇게 다룰 수 있을 텐데, 그걸 그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되게 크게 막 탄소를 막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렇게 되면 기후의 미래라는 것은 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결정됐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기후의 미래 있지, 기후 미래.
이건 뭐라고? 지금 현 시점. 지금 현 시점이라 그럴게요. 결정되고 있음. 이런 얘기인 거죠. 알았지? 여기까지 일단. 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거대하고도 accelerating이래. 뭔가 막 이렇게 속도가 높아져가는 카본 에미션. 뭐야? 탄소 배출인 거죠. 언제 탄소가 배출됐냐면 지난 어떤 거를 묶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초반 무렵에 탄소가 막 이렇게 배출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이 빌딩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의 층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층이냐면 그 층이 이제 어디 밑에 있는 거냐면 언더 뭐 밑에요? 익스텐트는 어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 어떤 변화의 어떤 정도 아래쪽에서 최소한의 층을 만들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미래의 어떤 미래 세기에 있어서 그렇대요. 사실 여기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거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해석이 잘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더라고. 여기 뒤쪽 부분 있지. 이 뒤쪽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 여기까지만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요 직전 문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기후의 미래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막 탄소를 막 배출하고 있는 이 순간 탄소를 막 너무 세게 배출하다 보니까 거의 어떤 뭐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기후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는 거 아니냐. 기후의 미래가 모양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이제 요 앞문장 내용이었죠. 비슷한 얘기, 약간 심화적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이 맞죠?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초반에 탄소 배출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는 거야. 심하게 많이 하니까 이것이 결국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냐면 미래에 있어서의 어떤 기후의 변화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현재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모습이 최소한 뭐 몇 개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폭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미래의 모습을 약간 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너희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니까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 현재 어떤 그 노력의 모습이라거나 공부에 쏟아부는 양이 있지. 그런 걸 봤을 때 그 친구가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기의 어떤 기후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층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변화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변화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미래가 뻔하다. 이런 느낌인 거야. 더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맨날 수업 시간에 늦고 수업 안 듣고 막 밤에 게임하다가 늦게 자고 학교 지각하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보면 변화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뒷부분 있지. 뒷부분이 요게 뭐를 바라는 게 이렇게 제약하는 거죠. 뭐를 제약하고 제약하면서 제약한다는 건 방해한다는 이런 느낌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를 제외하고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둘 다 여기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 해설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커렉션은 현재 조치를 이렇게 현재 상황을 교정하는 거죠. 바로 잡는 거지. 바로 잡는 어떤 종류를 제외한다면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아주 혁신적인 어떤 그런 조치, 그런 어떤 교정의 어떤 뭐 바로 잡으려는 노력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미래의 어떤 변화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좋고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한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거의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보통의 어떤 삶의 방식인데 그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origin, 발생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어떤 세기 동안에 발생한 어떤 방식 그리고 후수는 뭐 그 삶의 양식인가요? 그것의 어떤 강도라는 것이 accelerate, 뭐가 막 이렇게 가속화되었죠. 그러니까
1945년 이래로 가속화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게 쉐이핑, 뭘 만들고 있는데 플래닛, 행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성이 뭡니까? 지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행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행성이라는 게 다음 세대의 행성인 거지 미래 세대의 어떤 그 행성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미래라는 것은 not inaccessible. 이게 뭡니까?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미래는 접근 가능한 것이다. 미래가 접근 가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펀더멘털, 근본적인 어떤 파라미터, 어떤 변수를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데?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미래의 어떤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걸 전체의 어떤 뉘앙스고 그게 여기 있는 밑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미래라는 것은 타고난 옵티미스트. 옵티미스트가 뭔데? 낙천주의자죠. 타고난 낙관주의자에 속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미래를 뭐 낙관적으로 보자, 부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2번요. 미래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바이 뭐에 의해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정답이네요. 2번의 정답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 얘기니까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처리할까요? 3번 보세요. 미래를 상상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미래를 뭐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지가 않고요. 4번. 미래를 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예, 좋은 얘기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냥. 5번. 그 미래라는 것이 include 포함하고 있는데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그 미래는 그냥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답이랑 거리가 제일 먼 게 5번입니다. 답은 어디 있었죠? 네, 답은 2번으로 아까 나왔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설명을 좀 많이 했네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점수 배점에 비해서 뭐 문제 풀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구조, 어려운 문장이 좀 있었어가지고 설명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24번도 좀 글쎄요. 24번도 이게 지금 24번이 3점 배점으로 나와 있더라고. 근데 24번이 오히려 21번보다는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도 intelligence, 지능이라는 것이 매우 연관되어져 있는데 합리성, 이성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분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탭이라 그러면 이용하는 거죠. 더 레터, 후자지. 후자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not assessed, 평가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어디서요? IQ 테스트에서. 자, 그러면 후자 있잖아. 이 후자가 뭐냐면 이거지. 이걸 전체는 intelligence하고 rationality 요 두 개의 어떤 관계를 따지는 글인데 이거는 이거죠. 이성 내지는 합리성 이런 거잖아요.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 있지. 이 글은 전체가 인텔리전스, 지능이야, 지능. 지능이랑 합리성이랑 요 두 개의 어떤 관계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뭐야? 지능과 합리성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매우 관계가 있다. 일단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Q 테스트라는 거는 뭘 가리는 거야? 지능을 검사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인데 합리성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그 일이라는 게 거의 평가되지 않아도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뭐 이걸 검사할 때 이게 꼭 필요하진 않아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얘는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죠. 합리적인 사람이 지능이 높을 것 같잖아요. 뭔가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해봐. 그런 사람은 정말 IQ가 떨어질 것 같잖아. 그지? 그렇게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겠어요. 2번.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경험적인 어떤 연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generated, 만들어졌는데 우리 어떤 연구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가 봐요. 뭐 조사를 해봤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대처리아를 알게 됐는데 많은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임무가 보여주는데 놀라운 정도의
association. 아까 여기 있는 얘 있지. 이거의 반대말인 거잖아. this가 붙었으니까 연관이 없는 거죠. 뭐랑 연관이 없냐면 cognitive ability. 이게 뭡니까? 인지 능력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리적인 사고. 합리성이라 그럴까요? 합리적 사고. 요게 관계 없다는 얘기야. 뭐랑 관계 없냐면 인지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 글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지능과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잖아. 지능을 동그라미로, 합리성을 네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합리적 사고는 뭘 다루는 겁니까? 당연히 합리성을 다루는 걸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을 좀 검증하려고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다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지금 surprising degree라고 그랬잖아. 놀라운 정도로 일치하지 않더라. 뭐가 일치하잖아요. 예, 인지 능력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인지 능력 있지. 인지 능력은 뭐랑 관련될까요? 예, 뒤에도 나올 텐데 좀 더 읽어볼게요. my side biases. 이 my side가 뭐냐면 내 편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생각이야,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이야,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이지 못한 거야,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이거는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 어떤 증거라거나 부합하지 않는 팩트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합리적인 건데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드러난 사실, 드러난 팩트를 무시해버리는 거 있죠. 그게 my side bias잖아. 그게 어떤 확증 편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 이런 어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지능과는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또 써볼게. 확증 편향이래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관계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능과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능이 뭐야? 동그라미지. 근데 확증 편향이 뭐라고요? 합리적 사고냐 아니냐 그걸 나타내는 게 확증 편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지 않다는 표현이 뭐냐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있지.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합리성과 관계 있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perhaps 아마도 그렇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인지 능력이라는 건 지능을 뜻하는 겁니다. 지능을. 그러니까 얘하고 네모하고 동그라미는 관계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노란 느낌 있지.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데 뒷부분에도 지금 어느 부분에서 또 똑같은 말이 있냐면 아래쪽 부분이 좀 재밌어요. 읽어볼게요. 앞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것들 있지. Many classic effect from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런 수많은 효과들이 quite independent of 뭐랑은 관련이 없다. 뭐로부터는 독립적이다. intelligence 뭔데? 지능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지능과는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까도 있었잖아. 이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능과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비합리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지능과는 관계없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지능이라는 것은 no inoculation. 이게 뭐죠? 밑에 있는데 예방 접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다시 지능은 예방 접종이 아니다. 어게인스트니까 그 예방 접종이라는 게 뭐에 대항하는 예방 접종이냐면 수많은 어떤 비합리적 사고의 원천에 대항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질병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합리적 사고가.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지능이 높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능과 비합리성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이 내용 있지?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충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글의 제목도 요 느낌 있으면 되죠. 지능과 합리성은 관계없다. 맞죠? 그걸 딱 고르면 되겠네요. 네, 1번이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합리성을 개런티, 보증하진 않는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나요? 답은 1번 맞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의 어법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선질번은 처음부터 볼까요? Working together toward래 뭐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것. 뭘 향해서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많이 이득이 될 수 있다. than 뭐뭐보다 working 일하는 것보다. 동그라미 1번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요 ing 요거가 또 대립적인 어떤 표현인데 해석할 때 뭐 하는 것이란 느낌의 어떤 동명사를 쓰려고 ing를 쓴 거고 얘가 지금 부사인데 부사잖아 이거는. 그 해석상 어디 걸립니까? 독립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여기는 동사 워크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에 걸리면 되는 거잖아.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 역할이 맞잖아.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리지 않고요. 자, 선지 2번은 there is always a chance that 뭐 대절 이하라는 어떤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 직전에 끊어볼게. 여기 있는 얘는 어법 문제에서 나오는 이상 둘 중에 하나죠. 얘는 뭐 관계대명사이거나 아니면 접속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뭐 관계대명사라고 접속사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야? 어떤 사람이 속을지도 모른다는 확률 이런 얘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대투를 맞는 거죠. 2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3번인데 한번 보세요. 제한함으로써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어떤 개인들의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3번에 with whom 이렇게 써 있네.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요 직전에 끊을 수는 있겠는데 여기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지. 요 뒤쪽 부분만 보지 말고 요 앞에 요 밑줄 부분이 맞다고 쳐보세요. 맞다고 치면 여기는 얘가 가리키는 게 누가 가리키는 거야? 여기는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 물결친 부분 전체를 해석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제발 해석해 보세요. 알았죠? 뒷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풀이가 뭐랄까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말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 전치사 with는 해석 어떻게 해요? 그 개인들과 함께, 그 개인들과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얘가 지금 주어지. 주어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제 끝에 그 사람들과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잖아. 선지 3번 with whom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니까 3번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4번은 ing에 밑줄 쳐 있는데 이거는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ing에 이렇게 밑줄 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만약에 이제 선택하는 문제를 바꾼다면 요거랑 대결한다고 생각하세요. ing는 동사랑 이렇게 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ing는 동사의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아니죠. 얘는 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분사가 됐던 동명사가 됐던 간에 준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줄 친 부분이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요거를 가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자, 문장 전체에서 뭐가 주어입니까? 요 직전에 끊으면 agreeing to 얘가 주어잖아요.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only those individual 어떤 사람들과만 협력한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집단, 내부 집단인 거죠. 다시 어떤 사람들과만 협력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이 증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대절 이하라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구조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뭐야? 동사 자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동사는 ing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3번 답 나왔네요. 5번은 밑줄 왜 쳤을까요? 여기 우드 있지. 우드가 조동사고 likely에다가 바로 묶으세요 그냥. 얘는 아마도란 뜻의 그냥 부사인 거야. 부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우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be 쓰는 건 맞죠. 자, 근데 이게 밑줄이 여기에 밑줄 쳐 있는 건 아마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라 그런 건데 요 likely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지? 이거랑 거의 똑같은 뜻인데 여기 라이클리는 뭐냐면 이건 형용사로 쓴 거지. 형용사로 그럴듯한 이런 뜻이잖아요. 있음직한, 그럴듯한. 그러니까 그럼직하다, 투부정사 함직하다. 그러니까 뜻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아마도 동사원형 할 것이다. 이거하고 뭐 투부정사 할 것만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요 밑줄 빨간 색깔 밑줄 친 부분 있지. 색펜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뭐 수거처럼 외워가지고 아마 뭐일 것이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지 5번의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이 거의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e likely to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likely를 부사로 써가지고 이런 구조도 가능하겠습니다. 알았죠? 이게 헷갈리라고 낸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 다음은 30번. 30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30번도 3점 문항으로 나왔네요. 30번 문제도 결국 이제 글의 주제를 좀 찾아보는 게 결국 이제 답으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내용이 뭐냐. 처음부터 볼게요. 학습이란 어렵다, 배움이란 어렵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배우고 있다면 definition, 네, 어떤 뭐 명확하게, 명백하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vulnerable position to be in, 어떤 놓여지기에 되게 취약한 어떤 위치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 답을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되게 좀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취약한 위치는 아닌데 뭐 그런 얘기 같죠. 자, 어린 사람들이 fearful of 뭐뭐에 대해서 되게 이제 두려워할 수 있겠는데 실패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겠다. 어떤 인물을 어떤 그 배움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문화에 있어서 어떤 문화냐면 스테이크는 어떤 우리가 뭐 판돈이란 말 들어봤어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돈 내기 할 때 거는 돈 같은 거 있잖아. 내지는 이해관계 이런 게 이제 스테이크라 그러죠. 자, 뭐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냐면 스쿨 그레이드는 학교 점수죠. 그러니까 학교 점수에 대한 높은 위험성, 높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그 대표적인 문화권이 어디예요? 뭐 한국이죠. 그런 어떤 문화에서 10대 감정적이고 인스팅트라고 써 있는데요. 인스팅트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어떤 뇌라는 것이 쉽게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랄까 우리 사회 문화라는 것이 어떤 10대가 뭐냐면 당연히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의 성적 같은 거에 성적이죠. 그러니까 성적에 너무나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10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뇌가 지배를 하게 된다. 감정과 본능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facilitate, 뭐 용이하게 하는 건데 effective functioning, 어떤 효과적인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면 용이할 수 있게 할지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디 있어서 thinking brain이래 생각하는 뇌에 있어서 뭐 돕기 위해서요. 어떤 학습을 돕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뇌가 그냥 종류가 많은가 봐요. 뇌의 종류가 뭐야?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냥 봐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나 봐. 각각 다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좀 써보면 뇌라는 것이 감정적인 어떤 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어떤 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어떤 뇌가 있는 거래. 생각하는 뇌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에 학생 입장에서는 요 두 개가 되게 지배적인 어떤 게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라면 사고를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참 도울 수 있겠냐 이게 어른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고 언제나 thinking brain 이거죠. 사고하는 뇌와 감정적인 뇌 그리고 본능적인 뇌라는 것이 competing 이게 뭐 하는 거야?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거 설명의 편의상 이거를 A, B, C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A, B, C가 서로 막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새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공존할 수가 없는 거고 서로 막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자, 우리의 뇌는 instruct, 뭔가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신체한테 도망가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while, 뭐 하면서 또한 수학을 처리하면서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수학이 뭐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사고 과정인 거지. 열심히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C라는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도망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 뭐 A, B, C가 경쟁한다. 경쟁한다는 게 셋 중에서 서로가 뭐 우위를 차지하려고 막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한 개가 먼저 지배하고 있다면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 혹은 그 나머지가 take precedence, 뭐야? 우선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죠. 우선권을 가진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딱 우선권을 가지면 나머지는 기능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안전이 중요하다, 맞지? There is no point.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in ing 뭐 할 때는 소용이 없다. 뭐 함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소용이 없냐면 수학을 하는 건 소용이 없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수학 공부하자 이런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하이어러키라 그러면 위계질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거의 위계질서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결국 이 사람의 어떤 그 뭐지? 주제 의식은 뭐냐면 뇌 ABC가 뭐가 있다는 거야? 요것들이 다 위계질서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렇게 약간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권을 이렇게 쥐는 거다. 누가 위에 있다. 뭐가 위에 있다. 얘가 위에 있을 때는 밑에 있는 애들이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맞죠? 킵은 계속하는 거죠. 딜리버, 뭐 배달하는 거니? 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 당신의 놀랍도록 중요하고도 현명하고도 파워풀 렉처. 뭐야? 강력한 어떤 그 렉처는 수업인데 수업을 딜리버하는 게 수업을 하는 거죠. 수업을 계속 해라. 뭐에 대한 수업이냐면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학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수업, 멋진 수업을 계속 해라 이런 얘기야. 언제? 당신의 10대는 학생이겠죠. 학생이 되게 불쾌하고 있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화나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학생은 어떤 뇌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뇌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감정적인 뇌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잖아. 이럴 때 멋진 강의, 멋진 어떤 강력한 어떤 렉처, 수업이라는 건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게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뇌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수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그만해야 되는 거지. 정답이 4번이네요.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예, 다음 문제는 33번의 빈칸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4문제 있는데 33번, 34번이 그 3점으로 주어져 있네요. 33번 볼게요. 33번의 빈칸의 위치는 제일 마지막이네요. 제일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서 좀 주의할 점도 있는데 그 이따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뼈와 그 티스의 치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는데 어떤 사람의 childhood,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과 인생과 어떤 ailment, 질병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뼈, 어떤 사람의 치아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충분한 영양이 없이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초기시기라는 게 유년기를 말하는 거겠지. 어떤 정상적인 보통의 어떤 그로스 패턴, 그로스라는 게 뭐 성장이라는 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패턴이 interrupt, 방해되게 된다, 방해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영양 섭취가 충분치 않으면 어떤 정상적인 보통의 어떤 성장이 잘 안 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시그니처라고 어떤 표식을 남기게 된다. 어디다가 표식을 남기냐면 뼈하고
치아에다가 표식을 남기게 된다. 흔적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이 표현은 그 아래쪽에 뭐죠? 저 각주라고 그러나요? 각주 처리가 돼 있더라고. 우리말로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질환이라고 써 있네요. 어떤 질병인가 봐. 어딨죠? 에나멜 어쩌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질환, 그런 어떤 질병이라는 것이 잘 알려진 어떤 사례인데 이런 종류의 어떤 표식에 잘 알려진 사례인 것이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cause by, 유발되어지는데 deformity, 이게 뭐죠? 변형이지, 변형. 그러니까 뭐 기형 같은 거 있죠. 형태가 이상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디서요? permanent teeth라고 영구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구치의 에나멜 쪽에 있어서의 변형 때문에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malnutrition, 영양 실조, 영양 부족인 거지. 언제? 어린 시기에. 됐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볼게요. 영구치라는 것이 made once, 한 번 만들어지는 거죠. 평생에 한 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영양의 ailment, 어떤 질병, 그러니까 영양적 질병의 어떤 징후라는 것. 근데 그것이 발생했는데 어린 시기에 발생한 그런 어떤 징후가 permanently, 영원토록 애추라고 써요. 애추는 이렇게 새기는 거지. 그러니까 새겨져 있다. 남아있게 된다. 그 치아에 남아있게 된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양분이 부족하다면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거고 그 흔적이 우리의 뼈와 우리의 치아에 흔적이 남게 되고 계속 그걸 볼 수 있게 된다. 아로 새겨져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인류학자가 대처를 이하를 알아냈는데 뭘 알아내냐면 frequency, 어떤 빈도죠. 이런 질병의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다. when, 뭐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질병은 지금 영양실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뭐 질병이라 그렇게 그냥. 그 질병이라는 게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어린 시기, 어린 시절에 영양 부족.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한 3번, 4번, 5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언제 증가하냐면 인구 내지 개체 내지 어떤 개체군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는 인간의 개체군을 말하겠죠. 그 인간이 어댑트는 채택하는 거죠. 농업을 채택했을 때 이런 질병의 빈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절이를 의미하는데 농업을 채택하는 것이 led to 뭔가를 초래했냐면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요걸 계속 이어가면 농업을 채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논리 전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때문에 봐봐. 농업의 어드벤트라 그러면 도래라 그러죠. 그 농업이 왔을 때 이런 얘기야. 농업이 왔을 때 사람들은 쇼터가 뭐야? 짧아졌다. 여기서는 키가 작다 이런 얘기야. 된 뭐보다. 그들의 어떤 선조들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사실 뭐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농업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류는 뭐 했어요? 뭐였죠? 사냥하거나 수렵 채집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렵 채집이 뭐야? 막 뛰어다니면서 동물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키가 더 컸고 그런 사람 덩치가 더 좋았고 그런 사람들이 농업을 채택한 사람들보다 양분적으로 좋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랬냐면 페민, 어떤 기근이지 막 이렇게 굶주림과 심각한 어떤 영양 부족 때문에 자, 이런 어떤 finding, 이런 결과물이 보여주고 있는데 how erroneous,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대절 이하라고 추정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다. 농업이 빈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겠어요? 농업이 아주 좋은 효과를 끼쳐요. 농업을 하면 사람들의 양분이 좋아져요. 농업을 하면 사람들이 덩치가 커져요. 농업을 채택하니까 질병이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에러너스란 표현 때문에 그런 거지. 에러너스란 표현 때문에 조심하세요. 농업이 좋은 효과를 끼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야 정답이 됩니다. 1번. 농업이 주어예요. 농업이 1번요. 브로트는 뭘 가지고 온 거죠. 아주 그냥 풍요롭고도 프라스페러스, 되게 풍요로운, 아주 부자이고 풍요로운 삶의 스타일을 이끌었습니다. 가능성 있죠. 2번.
도시의 성장을 초래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잉여 생산물이 나왔고 잉여 산물이 나오니까 계급이 생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의 발전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요.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도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언급된 적이 없는 거지. 2번. 더 많은 동물의 사용을 초래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는데 언급된 적이 없어요. 재난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게 긍정적인 얘기잖아. 예, 답이야. 네, 1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4번. 네, 한 빈칸이 가운데쯤 있네요. 비록 휴먼 컨셉트, 인간 개념의 레퍼토어, 뭐 레퍼토리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in a sense,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계층적, 위계적이라 할지라도 in that,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그런 거냐면 어떤 개념이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전제 조건이 되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주 거칠게 대충 말해서 시간적 순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시간 순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이 일반적으로는 acquired, 요구되어지는, 맞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맨 앞에 올도에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이라는 게 계층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게 뭐냐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개념이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B, C라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B, C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D, D, E, F 이런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다. 이게 어떤 계층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A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B, C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극히 다른데 from 무엇과는 다르냐면 정확하고도 엄격한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진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대출 다음에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계층적으로 만들어 있는 거죠. 어디서? 수학이라거나 컴퓨터학에서.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수학이라거나 컴퓨터 있지. 컴퓨터 같은 것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정확하고 엄격한 계층 구조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계층 구조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휴먼 컨셉트 있지. 아마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휴먼 컨셉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있죠. 컨셉트. 요거 여기 컨셉. 이 컨셉이랑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컨셉이라는 건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수학이나 컴퓨터에 있어서의 개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학의 개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학이나 어떤 컴퓨터가 아닌 다른 어떤 개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얘가 아니라 인간의 다른 개념들 있잖아요. 다른 개념들은 이 정도로 엄격하지는 않은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답이 그냥 바로 나올 텐데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레터 컨텍스트. 레터는 후자고 후자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어떤 컴퓨터라거나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formal definition, 좀 어떤 그 정의라는 거지. 그 정의라는 것이 도입되어지는데, 근데 그 정의가 어떤 정의냐면 make each new concept. 뭐야?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새로운 개념이 명시적으로 depend가 뭐야? 이렇게 의존하는 거지. 그 명시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잘 정의된 어떤 이전의 어떤 개념의 세트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레터라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니까 결국 정확하고 엄격한 구조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오디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게 아닌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보통의 개념이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얘도 계층 구조가 있는 건 맞는데 얘만큼이나 그렇게 엄격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건 아니다가 여기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있지. 보통의 개념. 요거하고 여기서의 수학적 개념하고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잘 알았다면 요 얘기 있죠? 빈칸에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얘만큼이나 엄격하진 않은데요. 뭐 계층 구조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걸 뭐 읽어봐도 뭐 나쁘진 않은데 결국 어떤 얘기들이냐면 여기서 말한 휠부터 시작해서 여기 에이리어까지 있죠. 이런 것들이 허브라는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가?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 볼까요? 1번. 너무나 구체적이다. 4. 너무나 특수하다. 4. 뭘 위해서요? 이런 추상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그 주어가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가 뭐냐면 보통의 개념이야. 보통의 개념은 뭐라고요? 수학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야. 2번. have none of thi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러한 어떤 엄격함이나 정확한 의존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있지, 이거. 이걸 뭐 어떻게 표시할까? 이 얘기 있지, 이 얘기. 이 얘기가 여기서만 이거잖아요.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이 얘기죠. 정답이네요, 이게. 2번이 답이네요. 수학에서는 엄격한데 보통의 개념은 엄격하진 않다 이런 얘기요. 1번 커버는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뭘 다루고 있나요? 특정한 어떤 영역인데 그들 이전 개념의 특정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거는 어떤 계층 구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엄격하진 않아요. 요 얘기이기 때문에 3번 아니고 4번은 뭔가요? 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5번은요. refine, 정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과학적 사실 요 얘기가 언급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과학과 일반적인 개념의 관계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학적 개념과 일반적 개념은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된다 이런 느낌이 5번에 있으니까 5번은 맞지가 않겠네요. 네,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3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보세요. 37번이 이제 그 순서 문제인데 문단을 배열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을 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오퍼 제공했는데 exercise 4 뭐에 대한 어떤 실행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finding culture 뭐 어떤 그 문화를 발견하는데 언어 속에 내재돼 있대요. 그러니까 언어 안에 어떤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했네요. 그 사람이 refer to this 이것을 언어 symmetries 언어 비대칭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용어를 한번 고려해 봐라 이런 얘기네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이런 어떤 말을 뭐 고려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요 세 가지 어떤 개념을 들면서 용어를 들면서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 언어 비대칭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의 언어를 보면 그 언어 안에는 어떤 문화가 녹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인 거죠. 1번의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최근에 있어서 mis라는 그런 용어가 이런 용어가 come into use 사용되게 되었는데 attempt to 뭐 하려는 시도로 이러한 어떤 불일치를 balance 균형 잡고 de-emphasize 강조를 하지 않는 거죠. 뭐에? 여성의 결혼의 상태, 여성의 결혼 상태를 강조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 용어는 이 용어 특히 미스터하고 이 용어 있죠, 이 용어. 이 용어에 대한 어떤 대체물 같은 거잖아. 그게 이제 A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맨 앞에 이러한 어떤 불일치라는 것이 뭐 대절이야를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여성의 결혼 상태는 중요한 정보인데 남자의 결혼 상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글에 어시메트리란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게 B번 내용이기 때문에 A번하고 B번의 관계에서는 B번이 먼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A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불일치 같은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지금 B번에서는 뭐냐면 이 불일치라는 게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A하고 B의 관계에서는 B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어디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냐면 C번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C번의 맨 앞에 보세요. 아마도 각각이 아주 정중한 형태인데 호칭의 정중한 형태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각이라는 게 뭐야? 제시문 있지. 제시문에 있는 요 세 가지 있지. 요 세 가지를 받는 게 마지막 C 부분의 each라고 보니까 C번이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그러나 is there no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구별이 없느냐? 이런 말이 마지막에 있잖아. 이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미스터란 말은 남성을 그냥 가리키는 말이죠. 결혼했든 안 했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여성을 지칭하는 어떤 호칭인데 결혼했을 때는 이거, 결혼 안 했을 때는 이거 쓰잖아. 그 얘기가 지금 10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준 다음에 남자는 왜 그런 구분이 없느냐라고 질문했잖아.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자, 그러니까 10번 다음에 B번이 나오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는데 B번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차이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차이가 어시메트리, 비대칭 같은 거잖아. 그런 거를 시정하려는 노력, 그게 이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그 차이를 강조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이제 A번에 나와 있으니까 역순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7번 같은 경우는 C 다음에 B 다음에 A번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인데 39번의 첫 번째 제시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이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데 selective benefit, 뭐죠? 선택적 이득을 좀 이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persequit, 어떤 특권인데 어떤 그 멤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권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멤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택적인 이득이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이 글의 앞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돼? 뭐가 이것이 문제다. 안 좋은 점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글 다음에는 멤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게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있다가 뭔가 좋은 얘기로 이렇게 달라지는 요 시점에 요 제시문이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점에 들어오면 돼요. 자, 1번 전까지 읽어볼게요. 네. 무임승차라 그래요. 무임승차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가 무임승차 문제를 뜻하는 것 같네요. 자, 무임승차라는 게 뭔가를 지칭하는데 어떤 사실을 지칭하게 된다. 어떤 사실이냐면 많은 잠재적인 멤버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 애들이냐면 이슈에 관심 있는 그런 멤버들이 decide to 뭐 하기로 결정하는데 얘는 포기하는 거죠. 어떤 그 비용이라거나 멤버십에 필요한 어떤 비용과 노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내 비용과 내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비용과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이익 집단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아마 립이 뭐냐면 수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을 수확할 텐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들은 로스트니까 잃을 텐데 리더니까 잃지 않는 거죠. 뭘 잃지 않아? 시간도 돈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걸 보여주고 그게 문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로직이 make much sense라고 나와 있네요. 충분히 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니?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걔네도 뭐 이런 뭐 생각이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다음 문장 3번 다음에 보세요. 미국 협회 은퇴하는 사람들 미국 협회가 제공했는데 그것의 멤버들에게 cheaper rate래요. rate가 그래서 요금이라는 뜻이거든. 더 싼 요금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싼 요금이 결국 누구한테만 지급할까요? 은퇴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여기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한 다음에
그게 한편으로는 그럴듯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자 멤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혜택을 제공하자 이런 얘기가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